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커버하시는 최현서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이 오늘 선정해주신 이 주제가 다시 손해진 삽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농업 관련주를 얘기를 해주시더니 삽질에 맞들리신 건가요? 오늘은 어떤 네. 의미로 이제 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의 삽은 좀 큰 삽입니다. 아, 네. 중국이 경기에 좀 아무래도 부담이 요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예전처럼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제 기간 산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죠. 그러네요. 이렇게 다시 든 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긴축 기조가 있는 가운데서도 부양책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가운데서 수혜주를 좀 찾아보겠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부양책이 기대된다라는 말은 중국의 이제 경기 상황과도 연관이 깊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5월 달까지 코로나 봉쇄 때문에 맞아요. 경제 활동 자체가 사실상 4월에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50명대로 줄었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이 이제 6월 말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제로 코로나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믿거나 말거나지만 달성은 됐다. 네네. 수치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었으니 그동안 이제 못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땡겨놓기 위해서 더 가파르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러면은 어느 시점 정도의 바닥을 좀 쳤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중국 경기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미 4월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경기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아마 6월에는 더 큰 폭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그래도 바닥을 치고 코로나19 봉쇄 여파에서 좀 벗어나서 날개짓을 할 때 정부에서 더욱더 밀어주는 의미의 부양책이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경기가 워낙에 눌려 있었다 보니까 자생력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도움의 서인끼리 좀 필요하죠. 우리 보이는 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푼다든지 맞아요. 금리를 내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중국이 통화 정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왜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면은 외화가 중국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통화를 푸는 거,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예전에 중국이 잘했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이 부양의 형태 가운데서 후자 쪽, 그러니까 네.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실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어떤 형태의 그런 구체적인 이 부양책이 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미 좀 힌트를 많이 좀 주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연초부터 이제 올해 이제 재정을 대대적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는 건 이미 힌트를 줬고요. 네.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영세기업들 대상으로 감세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그 건물주가 거의 국가인 경우가 많아요. 국가라는 의미는 이제 중앙 국유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물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한테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수요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이제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중국의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릴 거예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삽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미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데이터로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보통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월간으로 나오는 고정자산 투자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미 3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코로나 봉쇄가 심했던 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간으로 볼 수 있는 일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에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재, 그런 그렇죠. 자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철강, 음. 그리고 PVC 화학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코크스, 중국의 맞아요. 화학 제품들은 다 코크스로 석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동률을 보면 이미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던 수준까지 이미 다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중국의 투자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로 이런 투자나 아니면 재정 지출 확대가 좀 집중될 걸로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5월달 데이터까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리라 하면 뭐 수자원 댐을 짓거나 네. 아니면 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이런 쪽에도 돈이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그 나머지 한 20%는 교통 운송 쪽으로도 이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주택 같은 부동산 사업에도 돈을 이제 골고루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뭐 도로 깔고 뭐 댐 건설하고 이런 거일 네. 텐데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또 인프라 투자의 개념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뭐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인프라 투자가 될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주를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분야로 수혜가 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섹터를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이었다면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맞아요. 뭐 소재 산업재 뭐 이런 쪽이 수혜가 될 텐데 이번에 스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중국이 옛날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이 나오는 산업으로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인프라라고 하거든요. 네. 뉴 인프라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6월 달부터 아예 대놓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쪽에다가 돈을 너무 안 쓴다. 지금부터는 신인프라 쪽으로 돈을 좀 많이 투입을 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리커창 총리가 지시를 해서 신인프라 쪽으로 투자가 이제 많이 쏠릴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뭐 송전망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저희가 크게 투자가 일어나는 쪽은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뭐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아닌데 맞아요. 더욱더 뭔가 가속화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개별 종목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산샤 에너지라는 기업도 여기에 관련된 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시켰던 뭐 융기실리콘이라든지 네. 아니면 해상풍력 케이블을 만드는 동방케이블 뭐 이런 맞아요. 업체들도 수혜가 되겠지만 요즘에 주식시장 변동성 워낙에 크고 특히나 이제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좀 중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산샤 에너지입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기실리콘은 태양광을 하고 동방케이블은 이제 해상풍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발주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네네. 그 프로젝트를 총 관할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융기실리콘은 그러니까 웨이퍼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산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그런 거를 막론하고 발전소 이 전반을 이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역에 짓게 되면은 운영까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발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섹터 전반에 이제 좀 수혜가 돌아갈 거니까 결국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신지 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세요. 이 회사가 국영기업이에요. 일단 정부에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늘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게 되면 이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운영하는 태양광 설비, 해상풍력 그리고 육상풍력 이걸 다 종합해서 캐파로 봤을 때 중국에서 이미 1위 사업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발전 요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발전 요금은 기본적인 석탄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가 없어서 전기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걔는 이와 더불어서 올라가는 게 재생에너지 가격입니다. 재생에너지 가격도 너무 싸 보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전력이 없으니까 전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이 전기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발전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더불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발전 소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30%가 넘습니다. 노다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뭐 태양광 기업이다 이런 예를 들어봤을 때 뭐 원재료가 상승 이런 데도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발전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뭐 비용 측면에서 그럼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하방 그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하방 경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익 성장이 한 30% 정도, 올해가 40% 나올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한 30%에서 40%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좀 가시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되어 있는 이미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설비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발전 가격도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크게 뭐 변동성이 없어서 주가도 뭐 크게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되게 Q가 지금 늘어나는 구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중국은 뭐 돈을 푸는 것은 아니지만은 삽을 다시 들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늘 수혜주 그 중에서도 산샤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